세계 곳곳의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님 근데 아까 날씨 얘기하시면서 광교에서 오늘 달리기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청개구리님이 저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문자를 주셨어요. 오늘 달리기 좋은 날씨라고 하셔서. 아주 네. 소중한 날씨 같아요. 내일부터는 또 그렇게 마스크 쓰고 달려야 다시, 되잖아요. 예. 네. 오늘 기후 리포트는 어떤 소식일까요? 유엔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엔 산하의 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가장 권위 있는 기구 중에 하나가 세계 기상기구거든요. 이게 어떤 기구일까요? WMO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우리나라 이제 기상청이 있잖아요. 일본에도 기상청이 있잖아요. 아하. 미국에도 기상청이 네네. 있고 전 세계 기상청장 연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전 세계 기상 관련 과학자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 기후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기상 데이터를 다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2024년 기후 현황 리포트 네.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보고서를 냈는데 결국 2024년 보고서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보고서 네네.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미리 안 좋은 뉴스가 많구나. 사실 장원 교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유 뭐 나쁘겠죠. 뭐 이러서 더 네. 나빠지겠죠. 뭐 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우선 그렇게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고서 내용 주요 내용을 7가지로 요약을 우선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 80만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네. 그 보이는 라디오에는 그 WMO의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띄워드릴게요. 그 영상을 띄워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에 떠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80만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게 해마다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은 각 기록상 가장 더웠던 10년이었다. 네. 여기서 기록은 뭐 100년 이내, 1000년 이내가 아닙니다. 예. 지난 8년 동안 매년 해양 열 함량에 대한 새로운 기록이 수립됐다. 바다가 계속 뜨거워지는 거죠. 바다 신기록이 계속 나온다는 거고요. 기록상 북극 해빙 면적이 가장 낮았던 18번의 사례는 모두 지난 18년 동안 발생했다. 네, 계속 녹고 있고. 남극 대륙의 얼음 면적이 가장 낮았던 3차례의 사건은 지난 3년 동안 발생했다. 북극도 남극도. 기록상 가장 큰 규모의 3년간 빙하 손실은 지난 3년 동안 발생했다. 남극하고 빙하가 지난 3년이네요. 네. 위성 측정이 시작된 이래 해수면 상승 속도가 2배로 빨라졌다. 이거는 좀 떨리는데. 이거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트럼프 대통령 직무 중에 잘 가시는 별장이 플로리다에 있잖아요. 그러게요. 예. 대통령님 해수면 상승 속도가 2배로 빨라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려고 그러지? 예. 네. 그래서 요 보고서를 본 유엔 사무총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1.5도 지구온도 상승 제한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바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워딩이 나오는데요. 저렴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의 이점을 국민들과 경제에 활용하셔야 됩니다. 올해 새로운 국가 기후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커밍 순. 네. 자, 이제 그 그래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래프, 세계 평균 기온이 1850년부터 작년 2024년까지 어떤 변동을 보였는지. 네. 그냥 그래프가 아주 단순합니다. 쭉 오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급격히 쭉 오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상학자들이 분석을 했대요. 네. 1850년부터 지구 평균 온도가 어떻게 오르는가. 최근 들어서 쭉 오른다. 원인에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네요. 네. 그래프 끝이. 네.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거에 대해서 뭐 이견을 다는 기후학자들은 없습니다. 없다. 여기에 플러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난화 엘니뇨 현상으로의 전환에 기인을 한다. 또 국제적으로 태양 주기의 변화, 또 화산 폭발, 냉각, 에어로졸 감소를 포함한 다양한 여러 요인도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이거는 사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 보시면요. 빈권이 어느 정도로 지금 녹고 있는가에 대한 빈권이. 그래프입니다. 기온 상승은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해양이 계속 따뜻해진다. 해수면이 계속 상승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구 표면에 얼어붙은 빈권이 놀라운 속도로 녹고 있다. 빙하가 계속 후퇴하고 있다. 그래프 보시면 빙하 누적 질량 균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남극 해빙은 기록상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도달하는 한편 극한 날씨는 전 세계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계속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디언 보도를 보면 추가적으로 좀 보고서 내용을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덧붙이고 있는데요. 작년에 전례 없는 기후 재앙, 이거는 전례 없는 일입니다. 네. 전례 없는 폭염입니다. 전례 없는 홍수입니다. 전례 없는 한파입니다. 이런 전례 없는 기후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몇 건이나 발생을 했을까요? 151건이 발생을 했다. 전례 없는 극한 현상이 예. 151건이요. 15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집을 잃은 기후 이주민, 기후 난민이라고 하죠, 흔히. 80만 명이 전 80만 세계적으로 명이요? 가장 많은 인구였다고 합니다. 사례를 들으면요. 일본 폭염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열사병에 걸렸음. 네. 또 폭염 중에 서호주 카르나본에서는 기온 49.9도, 이란 49.7도, 말리 전국적으로 48.5도에 달했다. 이탈리아 기록적 폭우로 인해서 홍수, 상사태, 정전 발생, 세네갈 폭우로 수천 채 주택 파괴, 파키스탄과 브라질에서는 폭발적인 홍수로 주요 작물 피해 발생, 전례 없는 6개 태풍이 필리핀을 강타했다. 허리케인 헬레는 미국 플로리다의 빅밴드 지역을 강타한 역대 최강 허리케인이었고 베트남은 슈퍼태풍 야기의 영향을 받아 360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이외 기록되지 않은 채 지나간 전례 없는 사건은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하. 마음이 여기서 어두워집니다. 시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이 과학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해결책을 갖고 있다. 해결책이 있다고요. 화석연료를 빨리 끊어야 되는데 네. 화석연료를 대체할 대안을 우린 분명히 확인하고 갖고 있다.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독일의 포츠담 연구소에 있는 스테판 라우스토프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물리법칙을 부정하고 과학자들을 침묵시키는 화석연료 산업의 허위 정보 캠페인과 로비 파워에 대해서 우린 비판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즉시에 세계 최고의 기상 및 기후 감시 기관 중 하나인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노아라고 합니다. 네. NOAA에서 과학자 1,300명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네. 채용을 한 게 아니고 예. 지금 이 상황에 해양대기청을 예. 규모를 줄인다고요? 전 세계 기후과학 데이터에 있어서 엄청난 이 노아는 엄청난 데이터를 보유하고 갖고 있는 있는데. 데거든요. 위성도 굉장히 많고요. 네. 경험도 많고 1,300명을 잘랐고요. 앞으로 EPA 미국 환경처 소속 과학자들 1,000명 이상을 해고할 위협에 처해 있다. 이거는 너무 이게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식적인데요. 그래서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기후 변화가 인간에게 유익한 거다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빌드업을 벌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까지 미국 내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어떻게 유익할까요? 과학 우리한테? 왜곡과 관련되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기후 과학자들과 또 싸움이 한편에서는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행정부와 과학자들의 싸움이 되겠네요. 네, 이거.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굉장히 우리나라 새로운 시대를 가기 위한 어떤 홍역을 치르고 있잖아요.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럴 때 정말 그 기후 대응과
일반 사람들의 먹고 사니즘이라는 문제를 딱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한국형 기후 대응의 리더십이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그거는 다음에 자세하게 좀 기후 삼국지 리포트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